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말 안 듣고 자꾸 딴지 거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힘이 빠져버리진 않으셨나요? 또 말없이 지각하고 결석하는 아이들도 생기죠. 기본이 안 되어서 아이들과 매일 씨름하는 건 정말 힘들고 짐 빠지는 일이죠. 천방지축 까부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저렇게 기본 습관이 안 되어 있을까?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 꾸중하고 지적하시나요? 그런데 꾸중할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이들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에게 속상해서 답답해하고 아이들을 꾸중하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아이들의 성장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아, 정말 누구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라고 교무실에서 하소연하는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과 선생님은 서로 등 돌리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마주쳐야 하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가 이렇게 적대적이라면 얼마나 서로에게 스트레스일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각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지각은 습관인지라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제 시간에 등교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제 시간에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죠. 아이들이 지각한다고 너 왜 지각하니? 라고 계속 꾸중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남겨서 청소시키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는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돼요. 다시 말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갖춰져야 할 생활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아이들을 꾸중하고 아이들을 답답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이들을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없으면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개념 없다 한탄하지 말고 가르치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변화를 원한다면 아이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아이들의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아이들에게 잘할 수 있고 또 너를 믿는다,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뭔가를 주을 때 아이들이 아, 그런가?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기대치를 낮추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쌓아야 하죠. 기대치를 낮추고 아이의 작은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한다면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변해야 할 그 순간이 왔을 때 변하죠. 선생님들께서 또 가져셔야 할 생각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 한 숟갈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목을 가누고 또 뒤집고 또 되짚고 또 붙잡아서 일어서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 아이들마다 정해진 어느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치는 만나는 학생들도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참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수업해야지, 담임해야지, 업무해야지, 뭐 동아리 해야지 등등등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곧 다뤄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시 지각으로 돌아옵니다.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제 시간에 오는 건 참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몇 시 자는지 모르고 그 아이 집안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알바한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고 또 게임한다고 늦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늘 제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학교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오는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반에는 지각하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등교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죠. 그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그 학생들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체크해서 월말 나이스 누가 기록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등교하는 성실함을 보였음이라고 누가 기록에 적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담임 선생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임은 긍정적인 행동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면 담임 선생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칭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언제든지 해봐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각이라는 행동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담임이 힘들어하는 행동에서 언제든지 교정 가능한 행동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각한 학생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지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지, 또 지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아이들도 노력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이 워낙 미미하고 작아 보여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이 뭘 하는지 관찰하고 그 변화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얘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늘 답답했던 마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을 관찰하고 변화를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대치 낮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